옛날 어느 마을에 바른 자세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준호였다. 준호는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배달 일을 하던 시절 치명적인 허리 통증을 경험한 이후 허리 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너무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반듯한 나무의 등을 기대어 쉬고 있었다. 그때 문득 나무의 가지가 바람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지긋지긋한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 준호는 익숙지 않은 스트레칭과 올바른 자세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올바른 자세는 구부러지지 않은 나무와 같다는 생각을 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의 허리 통증 극복 이야기는 곧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아침 스트레칭이다. 단 10분의 투자로 하루를 바꿀 수 있다. 매우 그가 가장 추천한 스트레칭은 기상 후 침대 옆에서 하는 간단한 동작이었다. 첫 번째 동작은 팔을 위로 뻗어 천천히 하늘을 향해 몸 전체를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흔들며 겨우내 얼어붙었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교차한 채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 허리의 긴장을 푸는 동작을 소개했다. 그러나 준호가 강조한 것은 단순한 스트레칭에 그치지 않았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가? 라는 그의 질문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의자에 앉아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허리 통증의 원인은 잘못된 자세가 주된 원인이었다. 준호는 딱딱한 의자에 바르지 않게 앉아있는 시간이 가져오는 긴장감을 모두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길 권장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며 어깨는 이완시키고 머리는 척추와 일직선이 되게 하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의 허리 통증은 줄어들었고 준호의 노력은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을 준호가 전한 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마침내 마을은 허리 건강의 비법이 전해져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어낸 사례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그리고 준호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허리 건강을 전파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쁨을 느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멀고 먼 곳에서도 회자되며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이끄는 지침서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이야기.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어느 날 친한 친구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인터넷에서 당뇨에 좋다는 음식을 바로 시켜서 보내줬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아무래도 현재보다 나은 생활 환경과 건강을 되찾고 싶어 노력하는 당신으로서는 민수의 마음이 고마웠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들이 정확할지 의심이 들어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는 법 전화기를 내려놓고 친구가 보낸 음식을 받았다. 첫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였다. 블루베리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풍부한 항산화물질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도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좋으니 매일 아침 샐러드에 곁들여 먹기로 했다. 두 번째로 온 것은 녹색 잎채소였다.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는 칼로리가 낮고 영양분이 풍부해서 당뇨 환자들에게 훌륭한 선택이다. 당신은 녹색 채소들을 데쳐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아침에 섭취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퀴노아나 보리가 동봉되어 있었다.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곡물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슐린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도록 해준다. 네 번째로 나온 것은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였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산이 풍부하여 간식을 대신하기에 좋다. 단 과양 섭취는 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며 하루 한 줌씩 섭취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는 라이 참빵이었다. 곡물빵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 한두 조각씩 먹으며 당분 소모를 조절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채소 수프가 있었다. 다양한 야채와 닭고기 또는 소고기 육수로 만든 수프는 에너지 공급과 포만감을 동시에 제공하며 배고픔을 잠재우기에 훌륭하다. 가장 신기한 것은 일곱 번째로 왔던 치아씨드였다. 치아씨드는 물에 불려 젤리처럼 먹을 수 있으며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여덟 번째 음식은 오트밀이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많아 느리게 소화되며 혈당 관리를 돕기에 아침 식사로 선택할 수 있다. 아홉 번째는 야채 주스였다. 당근, 샐러리, 오이 등 다양한 야채의 혼합 주스는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원으로 최고의 방식이다. 마지막 열 번째는 달지 않은 요구르트가 배송되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 요구르트는 장 건강뿐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좋다. 이 목록을 찬찬히 살펴보며 친구 민수의 선곡에 감탄하며 당신은 이 음식들이 정확히 혈당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본다. 그렇게 당신은 기존의 잘못된 상식을 벗어나 당뇨 관리에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기로 다짐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 마을에 각기 다른 식습관을 가진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양에 무관심한 철수, 건강에 집착하는 명희, 그리고 모든 걸 적당히 즐기는 민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전단지는 슈퍼푸드를 찾아라 라는 제목과 함께 신비의 음식들이 소개되어 있었죠. 호기심이 많았던 세 친구는 각각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슈퍼푸드를 추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퀴노아였습니다. 영희는 퀴노아에 대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자주 만드는 샐러드에 퀴노아를 더하여 더 많은 영양과 식감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퀴노아는 높은 단백질 함량과 다량의 식이섬유 덕분에 그녀의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었고 이는 곧 그녀의 좋은 기억력과 건강한 피부로 이어졌습니다. 철수는 처음엔 이런 변화를 회의적으로 생각했지만 두 번째 슈퍼푸드, 즉 시금치가 등장하면서 그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피곤해 지쳐 일어나자 시금치를 갈아 만든 신선한 스무디 한 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녹색 스무디는 그의 체력을 보강시켜 주었고 덕분에 그의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블루베리였습니다. 민수는 아침마다 먹는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듬뿍 얹어 밥과 건강을 더욱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그의 하루 시작을 활기차고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죠. 네 번째 슈퍼푸드인 코코넛 오일은 영희의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영희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면서 높은 불포화지방산 덕분에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슈퍼푸드 호두는 철수의 사무실 서랍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업무 중간중간 호두를 먹음으로써 철수는 마음의 안정과 함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민수가 선택한 슈퍼푸드는 요구르트였습니다. 민수는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그리스식 요구르트를 선택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느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슈퍼푸드는 아보카도였습니다. 이 크림 같은 질감의 과일은 영양가가 높아 그들의 식단에 꾸준히 포함되었으며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였습니다. 영희는 아보카도를 토스트에 얹어 아침으로 즐기기를 즐겼습니다. 세 친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슈퍼푸드들을 식단에 통합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맛과 건강상의 이점을 함께 누리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이 슈퍼푸드는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그들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슈퍼푸드에 대한 여정을 계속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노인은 항상 기운이 넘치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죠. 어느 날 마을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몰려와 비결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고기잡이 배에서 일하던 시절이 있었지. 바다에서 며칠이고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이 많았어. 그땐 식량을 절약해야 했기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었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다 위에서는 항상 아프지 않았어. 반대로 육지에 머무를 때면 자주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했지. 그 말을 듣고 젊은이들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육지에선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라고 묻자 노인은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음식들.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몸에 해로운 것들이지. 예를 들어 우리는 항상 신선한 야채 대신 가공된 음식에 의존했어. 통조림이나 포장지를 벗기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말이야. 현대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너무 의존했던 거지. 노인은 자주 먹던 과자와 탄산음료 이야기로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엔 달콤한 맛이 매력적으로도 다가왔지만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 그 안에는 온갖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몸에 쌓이면 독으로 작용하더구나. 심장도 느려지고 피도 끈적끈적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몰입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기억해야 할 건 고기나 생선을 너무 기름진 소스로 요리하는 것도 문제란다. 본디의 맛과 영양가가 아니라 나쁜 지방질과 소금으로 덮여버리기 때문이지.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런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강렬한 맛 때문인데 그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것에 불과해.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들은 점차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말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젊은이는 대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우리가 피해야 할 구체적인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해진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야. 중요한 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 불필요한 설탕이나 소금, 그리고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여가고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 기억해, 내가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를 잘 살피고 돌보는 거란다. 이 이야기는 마을 젊은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일상에서의 소소한 선택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농산물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건강한 레시피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리하여 노인의 이야기는 결국 건강한 삶의 이야기로 이어져 마을에 새로운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그 소식은 다른 마을로도 퍼져나가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는 이야기가 되었죠.